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업종 전망 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을 들여다볼지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올해 또 소외됐던 섹터 하면은 콘텐츠 쪽 놀자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쪽 섹터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될지 들여다봅니다. 놀자주 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 게임입니다. 명함이 엇갈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은 부진했습니다. 게임 ETF를 대표적으로 보면 5에서 7%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거래도 메말랐죠. 기다렸던 중국의 판호 소식 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나홀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런 명함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콘텐츠주들도 시장의 관심권 밖이었습니다. 특히나 대장 역할을 하는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자리 걸음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엔터주는 다사다난했습니다. 정말 온갖 악재가 쏟아졌었는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사건부터 또 한알령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 엔터주들도 기지개를 펴지 못했죠. 반면에 BTS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이쪽으로 또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게임 섹터부터 들여다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대차증권의 최진성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증권 최진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게임 업종과 관련해서 좀 살펴주실 텐데요. 내년도 전반적인 이쪽 섹터에 대한 기상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흐린 뒤 맑음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처음에 흐리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19년 4분기 실적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비용 증가가 있으면서 좀 전반적으로 주가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사실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그리고 중국 판호, 클라우드 게임 이런 것 같이 종목의 개별적인 펀더멘털보다는 대외적인 환경에 따른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 이어서 종목장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계 내에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라든지 화두는 내년에 어떤 게 될까요? 우선 아무래도 게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작 일정이기 때문에 2020년 각 회사들의 신작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아직까지는 각 기업들이 이제 구체적인 신작 일정들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 내년 1분기 정도에 이제 신작 일정을 살펴보고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가 2월에서 3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안 자체는 입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판호 규제가 사실 2017년부터 쭉 막혀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지속되면서 올해는 좀 판호 규제 완화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요 종목군들의 현재 상황, 워낙에 주가 위치가 좀 달라가지고요. 밸류에이션 비교도 좀 필요해 보여요. 우선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고요. 우선 리니지 2M 자체가 지금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재 주가는 PE 멀티플 16배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PE는 한 21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대형적인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신작 흥행들이 좀 이어지지 못하면서 2020년 기준 PE가 2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향후 신작 흥행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NHN입니다. 그래서 NHN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페이코와 투자자산 가치를 제외했을 때는 게임 매출 기준으로 2020년 PE 멀티플이 6배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향후 게임 실적 개선에 따라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들 NHN을 주목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최선호주도 이쪽인가요? 예, 우선 최선호주도 NHN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 NHN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신작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다가 게임 실적 악화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4분기부터 그러니까 올해 3분기가 게임 실적의 바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우선 중국 판호를 받았던 콤파스 게임도 출시가 됐고, 이제 웹보드 게임에서도 지속적인 매출 상승이 이어지면서 향후 게임 매출 증가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NHN을 최선우주로 꼽아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증권의 최진성 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콘텐츠하고 엔터가 남아있죠. 이 부분은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콘텐츠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내년도 어떨까요? 일단 콘텐츠 부분에서 이제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송출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제작하는 부분은 일단 맑음, 그리고 송출하는 이제 방송이나 영화 이쪽에는 구름이 좀 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요? 제작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방송 송출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OTT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팔 때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맑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팔 때가 많아졌다는 것은 방송이나 송출하는 부분 쪽은 경쟁자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비용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구름이 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OTT 사업자들이 요즘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OTT 사업자 확대 부분을 잠깐 좀 그 그림을 보시면은요. 네. 처음에 아마존이 시작을 했었는데 넷플릭스가 그다음에 들어왔고 넷플릭스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도 있죠. 훌루 뭐 이런 데도 있고 네. HBO는 아시죠? 보긴 했어요. 이제 쭉 그 왕자의 게임 했던데. 그 로고가 그래서 낮으시군요. 그 이제 거기도 들어왔고 요즘에 보면 디즈니랑 애플 TV도 또 들어왔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많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제 팔 때가 많아진 거죠. 네. 대신 이제 좀 이런 데들이 전부 다 방송국하고는 다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이제 조금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PER로 이제 잠깐 좀 보는 이제 주도권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제 그 미스터 선샤인을 넷플릭스에다 판매를 하면서 그때 보시면 판권 프라이스가 이제 제일 높았죠. 그런 이제 제일 높았고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 파란 라인의 가격인 거잖아요. 판권에 대한 가격. 그렇죠. 그때가 피크였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다시 또 반등이 또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넷플릭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금 제작이 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주도권이 지금은 거의 이제 제작사 쪽으로 또 이제 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방송 쪽에는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익성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외형 매출을 이제 늘리기보다는 수익성 쪽에서 조금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둡다 봐야 되겠고 이제 영화 쪽을 보시면은요. 영화 쪽을 보면은 영화 쪽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영화 부분은 사람들이 사실 그 영화를 갈 필요성을 옛날만큼 못 느끼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그 넷플릭스 봐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쪽에 보게 되면은 영화에서는 지금 나서는 부분이 이제 비용 효율화 쪽으로 이제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내 쪽에서 나서고 있고 출점 부분도 이제 멀티플렉스 3사가 2017년부터 출점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안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도 그다지 밝지는 않다. 단지 이제 영화 쪽에는 어디를 지금 바라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터키라든가 또 베트남 이런 데다 지금 극장을 세워놨어요. 그쪽에서 조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이 섹터 콘텐츠 업종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이벤트는 어떤 게 될까요? 내년도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단 방송 쪽에는 공중파의 중간 광고가 허용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그쪽에서 제일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중간 광고가 허용이 되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매출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방송사별로 OPM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은요, SBS, MBC 또 채널A, MBN, TV조선 같은 종편하고 공중파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OPM이 그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죠. 근데 이제 나머지 CJ ENM이나 JTBC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제 차별화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부분을 이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다 이렇게 이제 방송사 쪽에서는 종편 쪽에서는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을 중간 광고를 허용해 달라 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부 쪽에서도 반응을 계속한 쪽이 있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은 뭐 2007년 6월 달부터 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018년도에 보시면은 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부분인데 네. 여기에 대한 입법을 예고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취소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아, 예, 문체부가 불허하는 내용. 예, 문체부가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연기하고 네. 또 윤상직 의원이 중간 광고를 불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2019년 11월 달에 네. 또 이제 한상희 방통위원장이 중간 광고 차등 규제 해소 및 도입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통위원장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잘하면은 내년도에는 중간 광고가 또 허용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방송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은 지금 뭐 통신하고 방송하고 결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LG 플러스하고 웨이브. 예, 이제 뭐 거죠? 그 결합을 했죠. 옥수수하고 푹TV가 예, 뭐 결합을 하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보시면 그림이 잠깐 나오는데 M&A 성사 전하고 후하고 보시면은 일단 올해 뭐 그 CJ 헬로하고 LG 플러스하고 결합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SKT하고 티브로드하고 결합할 걸로 지금 예상들 하고 있잖아요. 결합 전에 보시면은 CJ 헬로가 3위고 뭐 LG 플러스 4위고 이렇게 돼 있는데 회원수가 이제 결합 후에 보시면 LG 플러스가 이제 2위로 올라가고 그쵸. 예, SKT가 이제 3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합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좀 이제 큰 이슈로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뭐 이거는 계속해가지고 뭐 이제 그 이슈입니다. 중국 쪽 한한령 관련해가지고 아, 예, 네. 우리나라 뭐 콘텐츠라든가 엔터 쪽에서는 뭐 빼줄 수 없는 조금 전에 게임에서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뭐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에 네. 방문할 걸로 지금 얘기가 그쵸? 되고 있죠. 네. 그럼 분명히 이제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지금 뭐 진행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대표적으로 봐주세요. 일단 뭐 밸류 비교를 잠깐 표를 만들어 봤는데 네.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CJ CGV, J 콘텐트리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CJ E&M 같은 경우에는 선행 PER이 이제 13배 정도 되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35배, CJ CGV는 84배, J 콘텐트리 15배 되는데 이제 CJ E&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주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PER 같은 경우에 이제 높게 멀티플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전방 업체니까 좀 이제 높게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CJ CGV는 요즘에 영업 상황이 조금은 좀 약간 수익이 좀 안 나죠. 걱정스러운 네. 부분이 있고 J 콘텐트리는 경영 자체를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PER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토픽은 어떤 종목으로 저는 뽑으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네. 뭐 PER이 조금 높은 부분은 있어요.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스튜디오 드래곤은 성장주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좀 가만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우리나라의 국내 콘텐츠 부분에서는 뭐 여전히 1위를 볼 수가 있고 내년도에 넷플릭스 동시 방영권이 연간 네. 지금 6편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아, 예,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요즘에 보면은 이제 오리지널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IP를 또 다른 데다 또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리지널 드라마가 뭐예요? 자기들이 그 판권,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아, 스토리 판권을 갖고 있는 것들, 네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다른 그 나라에도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IP 파는 느낌, 그렇죠. 게임의 IP 파는 느낌. 그런 이제 형태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해가지고 또 내년도에 또 상반기에 이제 미국 법인 설립합니다. 그 미국 법인 쪽에서는 이제 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활동을 하니까 디즈니라든가 애플 TV도 노려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스튜디오 드래곤 최선호로 뽑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콘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최선을 꼽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엔터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엔터 좀 한편으로는 너무 빛과 그림자가 뚜렷한 섹터가 되나가지고요.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엔터 쪽에 내년도에 저는 개임
어쩌면 저는 맑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근거도 함께 좀 알려주세요. 일단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제 K-팝의 위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서 올해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주가 한번 그 엔터 3사 시가총액 그 움직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진 이유들은 다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과 관계 없는 부분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다는 부분이 어찌 보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약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주가는 빠졌는데 실제로 음원 판매를 보시면요. SM 음원 수출하고 그냥 JYP 콘텐츠 수출 부분을 보시면은 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표는 없지만은 음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콘서트 매출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실적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는 엔터주를 바라보는 시점이 성장주다, 꿈을 먹고 산다 이렇게 봤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실적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굉장히 좀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 같은데 지금 실적표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이제 보이는 표가 있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은 내년도를 보시면 3조 이상 지금 3사 영업이익이 3조 이상으로 지금 갈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올해보다도 확실히 좀 올해 이제 2조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보시면 3분의 1 이상 늘어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엔터 섹터는 링 밖에 있는 최강자에 조금 더 관심이 쏠려 있어서 이쪽에는 요즘에 약간 좀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BTS의 경제 효과가 뭐 1조 원이다 이런 예. 얘기도 워낙에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은 내년도 엔터 섹터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게 될까요? 일단 미국 시장 진출이 이제는 굉장히 좀 올해부터도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네. 본격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쪽에는 그 진출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는 예전부터 계속 트라이는 했잖아요. 그렇죠. JYP 쪽에서도 뭐 원더걸스도 맞아요. 했었고 그 전에 보아도 미국 시장 진출하려고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려고 했다가 계속 좀 꺾이는 분위기였다가 요즘에 보면 BTS 때문에 그쵸. 엄청나게 이제 그쪽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BTS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TS 투어 관객 수 추이를 보시면은 그냥 뭐 엄청나게 는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빅히트 BTS의 이제 소속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빅히트 실적 추이를 보시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그 3,300억 정도 매출이 올라올 것 같고 내년도에 4천억 이상 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BTS가 이렇게 좀 열어놓은 문을 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핑크도 지금 미국 쪽에 상당히 좀 그쵸, 히트를 좀 인기가 치고 있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 쪽에 상당히 좀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우리나라 그 걸그룹, 보이그룹 아직까지 솔로 쪽에서는 진출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미진한 것 같지만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한다고 여러 차례 말은 좀 나왔지만 결국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지금 일부 회사를 인수를 해서 우회 상장 얘기도 사실 살짝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엔터 섹터 내에서는 뭔가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업체들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엔터주를 다 사자 분위기가 들어오면 좋은데 사실 그 빅히트가 만약 상장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쪽으로 매기가 좀 쏠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도 비교를 해주세요. 예, 종목별로 밸류를 보시면은 일단 뭐 그 엔터 3사입니다. SM이 21배, 12개월 선행 PR이고요. 21배, JYP가 20배, YG 엔터테인먼트가 30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PBR을 보시면은 JYP 엔터가 5.83으로 좀 높죠. 네. 왜냐하면 JYP 엔터가 그 경영자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갖다 쌓아두질 않고요. 투자를 하는 계속 투자를 좀 하는 형태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PR 보시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고요. 엔터 평균 밸류가 어느 정도로 주나요? 그거 지금 제가 이제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예, 어쨌든 뭐 엔터 그 소형 그 회사까지 합하면은
이 대형 회사들은 엔터 평균에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최선호주가 어떤 종목이세요? 저는 JYP 엔터 아, 뽑습니다. 그래요? 예. 이유는요? 이유는 엔터사를 볼 때는 스타를 봐야 되겠죠. 개인적인 취향이신가요? 뭐 이제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제 그 엔터사에서 지금, 그러니까 엔터사를 볼 때 네. 이제 기존 스타들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늘어날 만한 가능성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규 스타를 보유한 회사는 앞으로 그 스타와 관련된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날 만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인을 봐야 한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SM이나 YG도 괜찮지만은 네. 근데 YG는 지금 내년에 빅뱅하고 또 이렇게 계약건도 걸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트와이스하고 있지. 있지. 예, 내년도 일본 활동이 굉장히 주목이 되기 때문에 JYP 엔터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자료를 알려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